자, 그 다음에 행은 보통 값을 드롭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행에 있는 변수 값을 추출해 갖고 올 때 씁니다. 그죠? 어떤 조건에 맞는 값만 갖고 오도록 하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필터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자, 먼저 flight df 해주시고요. 꺽쇠 표시를 해서 어떤 변수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정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월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오고 싶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flight df .month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꺽쇠 표시해 가지고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는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month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점 해서 month 이럴 때 해주시고요. 는 해주고 1인 것만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 이 상태에서 바로 이 결과값을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인 데이터만 이렇게 갖고 오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필터 처리해 줄 때 조건을 주고요. 조건일 때 우리가 는은 어떤 값을 집어넣고 빼거나 할 때 쓴다 그랬고요. 지금처럼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값이 맞다, 틀리다 할 때는 는을 2번 써줍니다. 조건문에 들어갈 때는 는이 2개가 들어갑니다. 는 이렇게 1인 경우 이렇게 찾아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절 할 때 우리가 AND OR로 연결해 주는 게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AND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인 경우와 그 다음에 데이를 해가지고 31일, 1월 31일 데이터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이면서 31일 거가 동시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AND로 연결해야 되는데 조건이 2개니까 이 앞에 가로를 이용해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로. 자,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flight에서 day가 31인 데이터 요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럼 1월이면서 31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ND가 쓰인다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이 1월 31일 데이터만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그죠? 자,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이게 잘 헷갈리시면 헤드만 빼주시면 돼요. 헤드를 빼주시면 어떻게 돼요? 총 데이터 개수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너무 기니까 헤드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그 중에 앞에 5개만 이렇게 출력해 갖고 오니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ND가 아니고 OR로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OR로 연결하면 이거 또는 이거인 두 가지 경우를 이것도 만족하고 그렇지 않고 또 이것도 만족하고 OR로 연결되니까 만약에 1월달과 2월달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1월달 AND 2월달 하게 되면 우리가 1월이면서 2월인 데이터는 하나도 없죠.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월 아니거나 2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AND가 아니고 OR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flight df 땡땡 해주시고요. 조건이 2개 들어가니까 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AND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OR가 들어가는데 파이썬에서 OR는 이렇게 바 표시를 씁니다. 바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키보드 있죠?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엔터 위에 W 표시하고 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치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럼 OR입니다. 자, 우리 1월, 2월인 경우를 해볼까요? flight
df.months가 1월인 경우 점인데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건에 flights df.months가 이번에는 2월인 경우를 다 찾아줘라. 이렇게 해주면 총 1544개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1월달, 2월달 동시에 다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에서 어떤 값을 숫자형 값을 가지고 숫자형 값이 크다 작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flights 해주시고 df 그 다음에 꺽쇠 그 다음에 flights 언더바 df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디파트먼트 딜레이가 우리가 0보다 작은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트먼트 딜레이는 뭐냐면 출발 시간이 제 시간에 출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을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문자열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로 한번 해볼게요. 문자열로 인식하면 꺽쇠 표시 안에 이렇게 변수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딜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값이 0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5447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네요. 그죠? 디파트먼트 딜레이가 적다는 거겠죠. 그래서 딜레이가 없었다. 제 시간에 잘 출발했다. 요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수명에 어떤 값을 and나 or로 연결하거나 크거나 작다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되게 코드가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이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초보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기 위해서 쿼리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flights df.query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쿼리가 들어갈 때는 함수를 사용하니까 이번에는 꺽쇠가 아니고 가로를 사용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는 변수명이 쿼리가 이렇게 조건절로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절이 들어갈 때는 꺽쇠가 들어가고요. 쿼리일 때는 함수를 넣기 때문에 가로로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딜레이 디파트먼트 언더바 딜레이 시간이요. 여기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헷갈리지 마시는 게 조건절을 주는데 이 조건절에 이렇게 따옴표 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 결과값에 조건절이 들어가는 결과값이 똑같이 뜨죠. 위에 있는 결과값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헷갈리지 않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에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쿼리일 때는 여기가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조건절 요 안이요. 처음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연습할 때는 다 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제일 편하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위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조건절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를 동시에 이게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lights df 해주시고요. 이렇게 꺽쇠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flights
언더바 df 해주시고 점 디파트먼트 언더바 딜레이 요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조건절을 써야 되니까 가로를 넣어야 되네요. 가로 이렇게 양쪽에 가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nd 붙여볼까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nd 그 다음에 이번에는 flight 언더바 df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컴마 해주거나 꺽쇠 해주고 이렇게 땡땡 그 다음에 origin 출발 공항입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우리가 문자 형태니까 뭐를 해주냐면 요렇게 해줄게요. EWR이라는 공항에서 출발했을 경우 즉 여기 있는 조건은 EWR이라는 공항에서 출발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제 시간에 출발한 데이터들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173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총 정리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변수명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열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꺽쇠에다가 텍스트 형태로 입력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필터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카피해 갖고 올게요. 너무 이게 복잡하다 그러시면 여기서 필터 처리를 해 주시고요. 필터 처리할 때 이렇게 필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필터 처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필터 처리한 게 들어가죠.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 넣습니다. 자, flight df 해주시고요. .loc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문서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처리해 준 다음에요. 자, flight죠. flight df loc 해주시고 요 앞에다가 위에 있는 조건을 넣어줍니다. 필터 처리해 주시고요. 컴마 해주시면 이 필터 처리한 게 이렇게 다 처리가 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필요한 값들만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값들만 갖고 오고 싶을 때 이럴 때 씁니다. 이렇게 컴마 해주시고 여기서 디파트먼트 언더바 딜레이 그 다음에 컴마 이번에는 오리진 값만 갖고 오겠다. 그러면 필터 처리한 결과값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변수들 중에서 이 두 개만 출력해서 갖고 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뒤에다가 이제 쓰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필터 처리하는 거를 이용해서 필터 처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건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내가 출력한 이 조건에 만족한 조건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출력해 주고 싶을 때 쓰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순서를 정리하는 솔팅 기능이 있습니다. 자, 솔팅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ight df 해주시고요. 함수 중에 sort 언더바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by는 어떤 함수 값을 어떤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해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파트먼트 언더바
딜레이를 이용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디파트먼트 딜레이 값이 가장 작은 값으로 이렇게 솔팅이 되겠죠. 그죠? 작은 값 위주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 어센딩, 디센딩 개념이 있습니다. 어센딩은 가나다 순서로 가는 거고요. 디센딩은 히읗부터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컴마 해주고 여기서 어센딩, 샌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센딩 개념을 거로 false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값은 거꾸로 디파트먼트 딜레이가 큰 값부터 거꾸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ascending, descending, true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alse로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false의 앞에 f 값이 항상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true도 true 대문자 써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R 프로그래밍 했던 분들은 아마 이게 조금 틀릴 거예요. R에서는 true, false에서 true를 전부 다 대문자로 다 씁니다. 네, 파이썬에서는 true, false에서 앞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요. 뒤에는 소문자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ascending true가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false 값을 넣으면은 이렇게 false 값을 쓸 때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false 값을 쓸 때만. 자,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나온 결과값을 받아서 또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 sort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flight df 그 다음에 조건을 주겠습니다. flight df 중에서 우리 month가 12월인 거 그죠? 이렇게 먼저 찾아주고요. L이 빠졌네요. 하나 flight 이렇게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그 에러 표시가 납니다. 예,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sort values 이렇게 해주시고 by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할 거냐 day로 해보겠습니다. day 이렇게 해주면 day 값이 12월 쭉 뽑고요. 12월 1일부터 ascending 정리해줘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 주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 R 코드를 배우신 분들은 R에서 우리가 뮤테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변수, 결과를 계산한 다음에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서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었죠. 자, 7이겠네요. 자, 여기서 변수 생성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파트먼트 딜레이하고 즉 출발 시간 딜레이 타임하고 도착 시간의 딜레이 타임을 빼주면 그 안에서 이 비행기가 얼마나 비행했는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light df 해주시고요. 여기에 새로운 변수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R에서는 mutate라는 명령어를 써서 생성해 줬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상태로 변수명을 넣어줍니다. 새로운 변수명은 개인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값은요, 우리 어떻게 만들 거냐면 flight df에서 디파트먼트 딜레이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flight df에서 그 다음에 array 딜레이 시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let's df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gain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됐네요. gain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됐는데 이 값은 department delay -9에서 arrival delay -5를 빼주니까 -9, -5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변수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룹 바입니다. 자,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그룹으로 묶어서 한번 솔팅 해주고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flights df 해주시고요. group b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래서도 그룹 바이가 있었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통 우리가 가로를 꺽쇠 표시를 해줬는데 여기도 함수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먼저 넣어주시고 그룹을 뭘로 할 거냐? 오리진 이렇게 출발 공항을 중심으로 먼저 해볼게요. 출발 공항을 먼저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바깥에 꺽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룹핑하고 여기까지가 그룹이고요. 그룹핑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딜레이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요 값을 점해서 그룹 바이를 먼저 해주고요. 그룹 바이 해주시고 그룹 바이의 디파트먼트 딜레이에 있는 평균 값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균 값으로 해줘라. 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출발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이게 오리진 이렇게 된 거고요. 이 결과 값을 가지고 3개를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딜레이에 있는 이 값을 평균 내줘라. 이 각각의 값에 대한 평균 값을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는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뒤에 어떤 결과 값을 묶어서 평균을 내거나 썸을 하거나 에버리지를 내거나 뭐 이런 식의 경우로 할 때 그룹 바이랑 묶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그룹별 평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판다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다스 내용이 조금 많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정리 요약하고 데이터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판다스를 거의 쓸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